나 이 거지랑 결혼 안 할 거야. 결혼하는 조건으로 미리 예단비 2억을 받아놓고 결혼식 전날 밤 언니 수정은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얼굴에 검댕이가 잔뜩 묻은 탄광촌 광부의 사진을 보더니 그 길로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직 솜털도 안 가신 21살의 동생 소영이에게 새 엄마는 말합니다. 도망간 언니 대신 네가 그 탄광촌 광부와 결혼해야 해. 소영의 반지하 단칸방 신혼집. 집에는 라면 한 봉지도 없습니다.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저녁을 지어야 하는데 소영의 수중에는 3,000원이 전부입니다. 소영은 신랑에게 시장을 봐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말하기가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굶길 순 없었습니다. 간신히 장볼 돈을 부탁하였더니 그 다음날 아침 소영의 통장에 15억이 찍혔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소영과 이 남자에게 펼쳐질 충격적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6개월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계모 정수자의 태도는 더욱 매섭게 변했습니다. 아, 김소영, 지금까지 키워줬으면 밥값이나 제대로 해. 네가 먹고 자고 씻고 싸는 것들이 다 공짜인 줄 알아? 의붓딸 소영에게 구박의 강도를 높여갔죠.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은 모두 소영의 차지였습니다. 빨래하기, 밥하기, 설거지하기, 화장실 청소, 심부름하기 모두가 소영의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미용실에 머리를 하던 중 결혼 중개업자 마담 뚜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정 여사, 우리 쪽에 아주 좋은 신랑감이 있어요. 탄광촌에서 일하는 총각인데 아내를 구하고 있답니다. 근데 조건이 이때 좀 특이하긴 한데. 정수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조건은 어떻게 되는데요? 마담 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직접 만남은 없고 바로 결혼하는 조건이고 그 대신에 예단비 1억을 신부 쪽에 주겠다 하네요. 그리고 총각이 매달 500만 원씩 착착 벌어올 거야. 돈은 잘 벌어 총각이. 나도 믿을 만한 소식통한테서 들은 거라니깐. 1억이라는 말에 정수자는 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일단 총각 연락처 좀 전해주고 핸드폰으로 사진 한 장 보내라 그래봐. 정수자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단비 1억? 1억이라는 말에 수자는 결심했습니다. 수정아, 너 선 한번 볼래? 정수자가 말했습니다. 소개팅 말하는 거야, 엄마. 뭐 하는 사람인데? 돈은 많아. 수정은 정수자의 친딸이었습니다. 총각이 우리 집에 예단비로 1억을 준대. 수정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돈은 많대? 돈은 한 달에 500만 원씩 착착 벌어온대. 이렇게 언니 수정의 결혼이 성사되는 듯 싶었습니다. 곧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신랑 측이 보내온 사진 한 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탄광촌을 배경으로 안전모를 쓰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수정이 사진 한 장 보내달라는 요청에 보내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자마자 수정은 기함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얼굴은 뭐가 묻어서 시커먼 거야? 검댕이야? 부자라며? 더러워 거지 아니야? 나 결혼 안 할 거야. 수정은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수정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수자는 눈앞에 1억이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 그리고 내 친딸 수정이를 탄광촌의 광부 따위에게 시집 보낼 수는 없지암. 계모 수자는 당장 걸레질을 하고 있던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너 키운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또 그 얘기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지겹게 들어온 잔소리였죠. 네 밥값은 해야지. 소영이 네가 나한테 1억 줄 수 있는 거 아니면 네가 그 남자랑 결혼하는 걸로 해. 수자는 소영의 손목을 꽉 쥐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쥐었던지 소영의 손목은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건 전부 소영이가 해야 할 몫이었죠. 수자는 마담 뚜와 전화를 했습니다.
큰딸 수정이 대신 작은딸 21살 아직 아기 같은 어린 소영을 대신 결혼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결혼식 생략하고 내일 바로 혼인신고하는 걸로 알고 준비하고 나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죠. 새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늦지 말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혼인신고하러 나가야 돼.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야 했죠. 그렇게 소영의 강제 결혼이 결정되었습니다. 첫 만남의 날 소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는 예상과 달리 차분하고 정중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우진호입니다. 저는 김소영이에요. 언니 대신 나왔다고 화가 나시지는 않았는지 걱정했어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 결혼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혼인신고를 했으면 합니다. 소영이 말했어요. 네, 새엄마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요. 혼인신고를 마친 후 준호는 소영을 신혼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그곳은 반지하 단칸방이었어요. 소영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좁지만 아늑하네요. 이상하게도 계모와 의부선리가 있는 그 답답한 집보다 훨씬 마음이 편안했어요.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준호의 배려 깊은 말에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반지하 단칸방에서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준호는 매일 깜깜한 새벽부터 일어나 탄광촌으로 성실하게 출근했습니다.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소영은 그런 준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준호는 소영에게 언제나 친절했습니다. 이거 무거우시죠? 제가 들게요. 아,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맞습니다. 준호는 소영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집안일들을 뚝딱뚝딱 처리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이거 화장품인데요. 소영 씨 피부가 거칠어 보여서요. 소영은 태어나서 이렇게 배려받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목소리가 떨렸죠. 소영은 점차 준호가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소영의 마음속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있는 준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거실의 작은 화분들을 보며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죠. 이번엔 내 내면을 알아봐줄 진짜 사랑을 찾는 거야. 희미하게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사랑? 무슨 뜻일까? 소영은 준호가 중얼거리는 말을 알 수 없었습니다. 소영은 준호와의 생활이 처음에는 걱정되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침부터 구박하는 계모도 언니도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해야 할 집안일이 줄어들었고 준호는 집안일을 도와주고 소영을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이런 게 가족인 건가 하고 소영은 작게 되뇌었습니다. 한편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준호가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비서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 올려주세요. 네, 이사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준호는 단순한 광부가 아니었어요. 그는 탄광촌을 소유한 철강회사의 이사였습니다. 최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의사님, 언제까지 신분을 숨기실 겁니까? 준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대해줄 사람을 만날 때까지요. 돈과 지위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봐주는 사람을 찾고 싶어요. 소영 씨는 어떠신가요? 준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글쎄요, 아직 확신할 순 없지만 그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진심이 느껴져요. 펜트하우스의 넓은 창문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준호의 마음은 반지하 단칸방에 있는 소영에게 가 있었습니다. 최비서 회장님 상태는 어때? 위독하십니다. 준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아버지 동태는 계속 주의 깊게 감시하는 거 잊지 마. 회사 자금이 계속적으로 이상한 쪽으로 빠지고 있어.
준호는 조용히 말했지만 곧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소영은 준호를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과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가진 돈으로 시장을 봐서 요리를 했어요. 그리고 냉장고는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 있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영이 가진 돈도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을 열어본 소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3,000원밖에 안 남았네. 준호에게 말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오늘 저녁은 뭐예요? 아,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소영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준호가 눈치챘어요. 소영 씨,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저 시장을 봐야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소영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말을 꺼내기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이죠.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서 소영에게 건넸습니다. 장 볼 때 이 카드 쓰도록 하세요.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은행에 가서 통장하고 체크카드 한 장 만들도록 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소영은 준호에게 생활비를 받고 오늘은 고기 반찬을 맛있게 만들어서 준호에게 저녁상을 차려줄 작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엌에 섰어요. 된장찌개, 두부침, 제육볶음, 달걀말이 하도 요리해서 눈 감고도 만들 수 있는 반찬들을 뚝딱 만들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온 준호가 소영을 거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더니 잠시 멈췄어요. 맛있네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밥 한 공기를 깨끗이 비웠어요. 반찬도 남김없이 먹었죠. 식사가 끝나자 준호가 일어나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음식 해주셨으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소영은 방에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죠. 입금 15억 원. 눈을 비볐습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어머나. 15억이 맞았어요. 소영의 통장에 찍힌 숫자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준호가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저 이거. 소영은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 숫자를 가르쳤죠. 잘못 보내신 거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영 씨에게 보낸 거 맞아요. 신혼집이 비어 있어서 불편할 텐데 필요한데 쓰세요. 하지만 너무 큰 돈인데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 같은데 15억이 어디서 났을까? 묻고 싶은 것들이 산더미였지만 꾹 참았습니다. 뭔가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죠. 방으로 돌아와 문자를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김치를 담그기 위해 소금에 절여놓은 배추를 하나하나 물에 정성스레 씻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새벽에 일어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소영은 감동했죠. 준호가 정말 따뜻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탄광촌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명의 광부가 갱도에서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어요. 준호는 소식을 듣자마자 최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최 비서, 당장 유족들을 찾아가세요. 네, 이사님. 장례를 최대한 정성스럽게 치러드리고 각 유족분들께 1억 원씩 보상금을 드려요. 최 비서가 놀라되물었어요. 1억씩요? 법적 의무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데요.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앞으로도 현장에서 다친 직원들 전부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비서는 즉시 준호의 지시를 실행에 옮겼어요. 장례식장에는 준호가 보낸 조화가 가득했고 유족들은 예상치 못한 거액의 보상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영은 준호를 위해 열심히 내조에 힘썼습니다. 준호도 조용하지만 소영에게 따뜻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소영 씨, 이거 무거우시죠? 제가 들게요. 아, 괜찮아요. 제가 하는 게 맞아요. 부부잖아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배려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물었어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소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준호 씨는요? 저도 좋았습니다. 집에 오면 소영 씨가 있으니까요. 소영은 그의 진심을 점점 더 깊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준호에 대한 감정이 마음속에 싹트고 있었어요. 준호 역시 소영이 진심으로 자신을 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신뢰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준호와의 생활은 이제 익숙한 일상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6시 정각에 일어나는 준호. 오늘도 역시나 작업복을 깔끔하게 입고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된장찌개, 달걀말이, 제육볶음, 나물 반찬. 매일 다른 메뉴로 정성껏 쌌어요. 보온병엔 따뜻한 된장국을 담았습니다. 덕분에 힘이 납니다. 준호는 느리 한마디를 남기고 나갔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저녁 7시가 되면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작업복에 묻은 검된 가루를 털고 들어와서는 먼저 샤워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차린 저녁을 함께 먹었죠. 밥을 먹은 후 설거지 당번은 언제나 준호였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소영 씨가 해주시는 건 다 맛있어요. 준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보는 사람도 기분 좋게 만드는 미소가 참 좋았어요. 야채를 고르다가 실수로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허리를 굽히려는 순간 준호가 먼저 주워 건네주었죠. 여기요. 지갑을 건네받는 순간 우리의 손끝이 스쳤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우진도 스치는 손을 느꼈는지 잠시 멈춰섰습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쳤죠.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느새 마음 한 귀퉁이에 작은 감정이 싹 탔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계모 정수자가 소영을 찾아왔습니다. 쿵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김소영, 안에 있지? 당장 문 열어라. 새엄마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부서질 듯 세게 두드렸어요. 은혜도 모르는 것이 돈을 안 보내.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미쳤지. 미쳤어요. 저는 무서워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안 열어. 언니 목소리도 들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새엄마가 거칠게 들이닥쳤어요. 언니도 험악한 표정으로 따라 들어왔죠. 너 시집 갔다고 막 나가냐? 눈에 뵈는 게 없어. 새엄마가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아파서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죽을 똥 살똥 키워놨더니 분수도 모르고 까불어 새엄마가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순간 윙하는 소리에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야, 김소영. 왜 이번 달 생활비를 안 붙였어? 욕을 퍼부으며 구박했어요. 엄마, 지금은 돈이 없어요. 뭐? 내 남편이 돈을 안 벌어와? 정수자가 소리쳤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 당장 이체해. 하지만 소영은 이번에는 달랐어요. 안 돼요. 그건 제 돈이에요. 뭐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들어? 내가 못 보내겠다면 내가 대신 보내줄게. 핸드폰 내놔. 언니 이건 아니잖아. 내놓으라고. 언니가 제 핸드폰을 빼앗아 간 뒤 능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러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200만 원을 이체하려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못 볼 것을 본 듯 눈을 비비곤 새 엄마에게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엄마 이거 봐. 이거 15억 맞아? 내가 잘 본 거 맞지? 이게 뭐야? 15억? 새엄마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디서 15억이 나와? 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설마 준호 씨가 보내준 거야? 수정이 소영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졌고 바로 그때 준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준호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당신이 누군데 끼어들어? 정수자가 쏘아붙였습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게 뭐하는 짓들입니까? 남의 집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어요. 수정이 깜짝 놀라 소영의 손을 놓았습니다. 넌 뭐야? 김소영 씨 남편입니다. 준호가 소영을 뒤로 빼며 앞을 가렸어요. 방패가 되어주는 듯한 넓은 등이 든든했습니다.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가족 일에 왜 껴들고 난리야? 새엄마가 소리쳤습니다. 가족 이게 가족입니까? 준호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방금 전 상황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수정이 소영의 멱살을 잡고 새엄마가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화면만 보고 뭐 어쩌라고 이러는 거야? 새엄마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한 경제적 학대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주거침 및 폭행 강도 전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강도라니 헛소리 하지 마. 우린 받아야 할 돈 받으러 온 거라고 수정이 버럭했습니다. 결혼식 검댕이가 묻은 시커먼 내 사진 보고 도망친 분이 지금 와서 돈 타령입니까? 수정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기서 더 소란 피우면 아무리 장모님 처형이라도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준호가 경고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의사님, 회장님께서 긴급히 찾으십니다. 앞에 선 남자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차로 모시겠습니다. 의사님이라니 예상치 못한 준호의 정체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님이라고? 탄광의 광부가 아니라 이사님이라고. 수자는 놀랐습니다. 최비서는 수자와 수정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수자는 뭔가 변명하는 말을 하려 했지만 최비스는 단호하게 밖으로 안내했죠. 두 사람은 쫓겨나갔습니다. 준호가 소영의 머리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수자와 수정이 쥐어뜯은 헝클어진 머리를 말이죠. 그리고 여기저기 긁힌 상처에 준호는 손수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소영은 자신을 지켜주는 준호를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준호 씨 미안해요. 더 일찍 와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 편 들어줘서 감사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지켜줬어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잠시 다녀와야 해요.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준호가 나가고 혼자 남았어요. 이사장이라. 도대체 준호의 정체는 뭘까요? 하지만 그게 모든 상관없었습니다. 소영을 지켜준 사람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정수자와 수정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소영아, 언니 왔어. 수정이의 목소리가 180도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 매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정수자도 한없이 낮은 자세로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준호가 철강회사의 이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였어요. 평소에 거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맞아요, 매제. 제가 너무 무례했죠. 정말 미안해요. 어제 낮에 술을 마셔서 그만. 매제라고 부르는 수정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주제의 현실 파악 못한다며 소영의 멱살을 잡고 15억을 빼앗으려 했던 사람인데 준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어제보다 더 단단해 보였어요. 표정은 돌처럼 차가웠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중하지만 거리감 있는 말투였어요. 아니, 사위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잖아. 새엄마 수자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죠. 가족끼리 왜 이렇게 멀어졌어요? 우리 자주 왕래하며 지내요. 정수자가 아부를 떨었습니다. 소영은 어이가 없었어요. 새엄마 어제는 그렇게 하시더니. 그래서 뭘 원하십니까? 준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원하다니 우리가 뭘 원하겠어? 그저 사이좋게 지내자는 거지. 새엄마 수자가 손사래를 쳤어요. 맞아요. 우리 이제부터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매제가 그런 분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수정이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준호가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어제 일은 이미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새엄마 수자와 수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가짜 미소가 사라졌죠. 주거지 침입, 협박, 폭행, 강도미수. 준호가 손가락을 꼽으며 하나씩 짚었습니다. CCTV 영상과 함께 고발장은 오늘 오후에 접수될 예정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고발은 무슨 고발? 새엄마 수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가족이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합니까? 가족이 폭행하고 돈을 강탈하려 합니까? 준호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10수년 동안 소영 씨를 노예처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게 가족입니까? 새엄마 수자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어요. 내가 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키운 게 아니라 착취한 거죠. 준호가 정정했습니다. 여긴 더 이상 당신들이 발 들린 곳이 아닙니다. 저도 용기를 냈어요. 떨리는 다리로 준호의 옆에 섰습니다. 돈 요구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이 집에도 다시는 오지 마세요. 새엄마 수자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눈에서 불이 날 것 같았어요. 너 이 은혜도 모르는 금수 같은 계집애. 가족이면 적어도 사람 대접은 해주셨어야죠. 평생 가슴속에만 묻어둔 말이었어요. 드디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엄마가 딸한테 할 짓입니까? 새엄마 수자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또 때리려는 거였죠. 준호가 새엄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한 번 더 손 대면 폭행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됩니다. 새엄마 수자가 손을 빼려 했지만 준호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나가주십시오. 준호가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다시 오시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물을 겁니다. 수정이 새엄마를 부축했어요. 엄마가요. 여기서 이러면 진짜 경찰 올 거예요. 새엄마 수자와 수정은 도끼 눈으로 우리를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는 증오와 분노 가득했죠. 두고 보자. 새엄마 수자가 이를 갈며 말했어요. 꼭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두 사람이 나가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집을 나간 정수자와 수정이를 보낸 후 준호는 소영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소영 씨, 괜찮으세요? 준호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네. 고마워요, 준호 씨.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소영 씨를 지켜드릴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소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평생 가족에게 이렇게 대접받은 적이 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소영 씨의 가족입니다. 기대세요. 준호는 소영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소영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전해졌어요. 준호 씨, 정말 고마워요.
소영은 자신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수자가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김소영. 너 정신 나갔어?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뭐? 내가 감히. 당장 우리한테 돈 붙여. 정수자가 여전히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이제 달랐어요. 안 돼요. 한 푼도 드릴 수 없어요.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준호 씨가 돈을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너 이 배은망덕한 것이. 내가 누구 덕분에 컸는데. 정수자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엄마 선택이었어요. 이제 저는 제 가정을 지킬 거예요. 소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소영은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준호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쫓겨난 정수자와 수정이는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어느 날 정수자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정수자 씨 맞으시죠? 여기는 철강회사 부사장실입니다. 전화를 받은 정수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네. 무슨 일이시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 되시나요? 사실 준호의 작은아버지인 부사장은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내가 회장이 되어야지. 부사장이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회장의 아들인 준호가 눈의 가시였습니다. 준호 그놈만 없으면. 부사장은 정수자와 수정을 포섭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무슨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정수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진호 그자를 무너뜨리는데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부사장의 목소리가 음흉했어요. 준호를 무너뜨릴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부사장실의 조비서가 정수자를 만났습니다. 조비서가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5천만 원 있습니다. 돈다발을 보자마자 정수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천만 원이요? 네. 그리고 일이 성공하면 추가로 5천만 원 더 드리죠. 조비서가 차갑게 웃었어요. 제가 뭘 하면 되는데요? 정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진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세요. 약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알겠어요. 소영이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정수자가 돈봉투를 꼭 안았어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정수자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5천만 원을 손에 쥔 정수자는 이미 머릿속으로 돈을 어떻게 쓸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부회장실 수만이 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어요. 부회장님 정수자와 임수정을 성공적으로 포섭했습니다. 수만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 준호놈의 팔다리를 모두 잘라버릴 수 있게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감시해. 네. 알겠습니다. 준호를 무너뜨릴 음모가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소영을 위해 직접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소영 씨, 저녁 준비했어요. 나오세요. 준호가 부엌에서 불렀어요.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할 텐데요. 오늘은 제가 하고 싶어서요. 앉으세요. 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있었어요. 준호 씨가 이걸 다 만드셨어요? 네.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준호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소영은 젓가락을 들다가 눈물이 났어요. 왜 우세요? 맛이 없나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누군가 저를 위해 요리해 준 게 처음이라서.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앞으로 자주 해드릴게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소영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정말 고마워요. 소영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준호는 소영을 점점 더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최비서 아버지 병원에 갈 준비해주세요. 네, 이사님. 혼자 가시나요? 아니요. 소영 씨를 모시고 갈 겁니다. 준호는 소영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준호 씨, 여기는 아버지께 인사드려야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며느리 데려왔습니다. 회장님이 소영을 따뜻하게 바라보았어요. 어서 오너라. 내가 소영이구나. 안녕하세요, 아버님.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소영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우리 준호를 잘 부탁한다. 회장님이 소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영은 진정한 가족이 생긴 것 같아 기뻤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소영 씨를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저도 아버님이 좋아요. 소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홈페이지에 한글이 올라왔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갱도 사고 관련 내용을 공개한 거였어요. 사람들은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우진호 이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각 유족에게 2억씩이라니. 진정한 기업인입니다. 이런 분이 회사를 이끌어야 해요. 수천 건의 댓글이 달리며 준호를 칭찬했어요. 최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이사님, 기사가 포털 메인에 떴습니다. 그래요? 별일 아닌데. 준호는 담담했어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사님을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소영도 뉴스를 보고 놀랐어요. 준호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준호가 쑥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준호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정수자는 결혼중개업자 마담뚜를 만났습니다. 마담뚜, 우진호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거 없어? 글쎄요. 맞다. 과거에 파혼한 적이 있다던데요. 마담뚜가 기억을 떠올렸어요. 파혼? 자세히 말해봐. 정수자의 눈이 빛났습니다. 유미라는 여자랑 약혼했었는데 그 여자가 준호 씨를 차버렸대요. 혹시 나 유미라는 여자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 연락처? 왜요? 무슨 일로 필요한데요? 아니, 좀 그럴 일이 있어. 정수자는 마담뚜의 주머니에 10만 원을 찔러 넣어 주었습니다. 마담뚜는 싱긋 웃으며 유미의 연락처를 수자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수자는 유미를 찾아갔습니다. 유미는 한눈에 보기에도 허세 넘치는 겉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하면서도 그녀의 옷과 헤어, 구두, 가방 모든 것이 화려했습니다. 유미 씨죠? 우진호와 과거에 사귀었다면서요? 그 사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후회되네요. 유미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가난한 광부인 줄 알고 차버렸는데 나중에 철강회사 이사인 걸 알았죠. 다시 만나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거절당했어요? 정수자가 물었습니다. 네. 완전히 차갑게 뿌리쳤어요. 유미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유미 씨, 화도 안 나? 그 남자가 그렇게 유미 씨를 차버렸는데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 안 들어? 유미는 가난한 집의 딸이었습니다. 처음 준호가 예단비로 1억을 건네줄 때까지만 해도 준호가 부자인 줄 알고 결혼하려고 했죠. 하지만 반지하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하자는 준호의 제안에 준호를 떠났던 거죠. 그 뒤로 돈 많은 남자를 쫓아 이 사람 저 사람과 만났죠. 이후 우연히 화려한 정장과 넥타이를 메고 임원들과 함께 고급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는 준호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유미는 뒤늦게 준호가 철강회사의 이사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사실을 알자마자 준호에게 연락하며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결혼을 하자고 말이죠. 하지만 자신의 배경만 보고 자신에게 결혼하자고 하는 유미의 속마음을 준호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준호는 매몰차게 유리를 거절했죠. 하지만 유리는 아주 끈질기게 준호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결코 넘어가지 않았죠. 유리는 재벌가의 후계자인 준호가 너무너무 아까웠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지만 눈물을 삼키며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많이 상했습니다. 이런 유미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정수자가 나타난 것이죠. 교활한 정수자는 유미를 이용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거절당한 유미는 정수자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정수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유미 씨, 우진호를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하면 어때요? 그게 먹힐까요? 유미가 망설이며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물론이죠. 과거에 약혼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관계도 있었고요. 정수자가 유미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내가 만들어줄게요. 사진, 문자 기록 다 조작할 수 있어요. 정수자의 눈빛이 음흉하게 빛났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유미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당신도 복수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차갑게 거절당했으면서 정수자의 말에 유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맞아요. 나를 그렇게 무시했어. 그리고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게 증거를 만들기 나름이니까 걱정 말고 나만 믿어 유미 씨. 며칠 후 뻔뻔하게도 유미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뉴스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철강회사 이사, 혼인빙자 간음 혐의로 긴급 고소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기사가 떴어요. 기자들이 회사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이사님, 혐의가 사실입니까?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소영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인들의 메시지가 쏟아졌죠. 소영아, 뉴스 봤어? 괜찮아?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어요. 준호 씨,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 씨,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준호가 소영 앞에 앉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준호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댓글들이 소영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악플들로 가득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말 사실이 아닌 거죠? 소영이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제 결백을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소영 씨만 저를 믿어주세요. 준호는 소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준호 씨를 믿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고마워요, 소영 씨.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고 이사회에서는 준호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부사장은 속으로 희열을 느끼며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최 비서를 불렀습니다. 최 비서, 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세요. 네, 이사님.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작은아버지부터 조사하세요. 이번 일에 연루되어 있을 겁니다. 준호의 직감이었어요. 최 비서는 당장 사설 탐정을 고용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며칠 후 최 비서가 보고했어요. 의사님, 정수자와 부사장실 사이에 접촉이 있었습니다. 증거는? 준호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5천만 원이 조비서 계좌에서 정수자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수자가 유미와 여러 번 만났다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역시 작은아버지 짓이군요.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증거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정리하세요.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최 비서는 즉시 움직였어요. 준호 측은 사설 탐정과 변호사를 총동원했습니다. 변호사님, 정수자와 유미의 거래 내역 확보했습니다. 최 비서가 서류를 건넸어요.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통화 기록, 만남의 증거, 돈 거래. 완벽하네요. 변호사팀은 유미의 주장들을 반박할 증거들을 꼼꼼하게 모았어요. 의사님, 결정적 증거를 찾았습니다. 최 비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사장이 조 비서를 통해 정수자에게 지시한 녹취록입니다. 어떻게 구했죠? 준호가 놀라 물었어요. 조 비서의 양심 선언입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며 자백했습니다. 최 비서가 설명했어요. 준호는 모든 증거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입니다. 재판 준비하세요. 네, 이사님. 최 비서가 힘차게 대답했어요. 드디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기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유미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기만하고 혼인을 빙자해 가늠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명백한 무고입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수자와 유미가 2천만 원을 주고받은 증거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부사장이 조 비서를 통해 정수자에게 지시한 녹취록입니다. 판사가 녹취록을 들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유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원고는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측 변호사가 강하게 몰아붙였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 무죄. 원고는 무고죄로 처벌하겠습니다. 준호는 승소했어요. 법정을 나서며 소영이 물었습니다. 준호 씨, 이제 끝난 거예요? 네, 이제 괜찮아요.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부사장 파면 건입니다. 준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부사장이 저지른 비리를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한 주주가 분노했어요. 만장일치로 파면에 동의합니다. 모든 주주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부사장이 회의실로 난입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작은아버지, 회사를 떠나세요.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기다려봐라. 이대로 안 끝나. 부사장이 이를 갈며 나갔어요. 그날 밤 부사장은 신복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제거해. 깔끔하게.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전화 너머로 음산한 대답이 들려왔어요. 부사장은 어둠 속에서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사장은 조용한 창고에서 트럭 기사를 만났습니다. 중년의 남자는 빚에 쪼들리는 표정이었어요. 자네가 김 기사인가? 부사장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제가 그 일을 해야 하나요? 트럭 기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걱정 마. 교통사고로 처리하면 돼. 아무도 모를 거야. 부사장이 가방에서 돈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5천만 원이야. 착수금이지. 트럭 기사의 눈이 커졌어요. 5천만 원이요? 일을 성공하면 5천만 원 더 주겠네. 총 1억이야. 부사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건데요. 자네 딸 병원비 때문에 힘들다며? 이 돈이면 다 해결되지 않겠나? 부사장의 말에 트럭 기사는 고민에 빠졌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결국 트럭 기사는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우진호의 동선은 내가 알려주지. 실수하지 말게. 네, 부사장님. 트럭 기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 후 어느 날 새벽 2시였습니다.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준호가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사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이 위독하십니다. 전화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떤 상태십니까?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준호는 황급히 옷을 입었어요. 소영도 깨어났습니다. 준호 씨,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위독하시대요. 병원 가야 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소영도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집을 나섰어요. 새벽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 어디 있죠? 소영이 물었어요. 저쪽 주차장입니다. 빨리 가요. 준호가 소영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가 켜졌습니다. 큰 트럭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소영이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준호 씨, 저 트럭. 응? 무슨 트럭? 준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순간 트럭이 속도를 높이며 준호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브레이크 소리도 없었어요. 준호 씨, 위험해요. 소영이 소리쳤습니다. 본능적으로 소영은 있는 힘을 다해 준호를 밀쳤어요. 소영 씨, 준호가 비틀거리며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쾅! 소영의 몸이 트럭에 부딪혔어요. 아! 소영의 비명이 새벽을 가르고 그녀의 몸은 공중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소영 씨, 소영 씨. 준호가 절규하며 달려갔어요. 트럭은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소영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머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소영 씨, 정신 차려요. 제발.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교통사고입니다. 사람이 다쳤어요. 빨리 와주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몇 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구급대원이 소영에게 달려왔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의식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소영을 들것에 옮겼어요. 준호는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소영 씨, 제발, 정신 차려요. 준호는 소영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소영을 급히 옮겼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바로 CT 찍고 수술 준비. 의사가 지시했습니다. 준호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몇 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제 아내 상태가 어떻습니까? 준호가 달려갔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부 장기가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특히 신장 손상이 심각해서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빨리 기증자를 찾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제 신장을 주겠습니다. 준호가 즉시 말했어요. 하지만 신장 이식은 조직 적합성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검사해 주세요. 제발요. 준호가 애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검사하시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준호는 중환자실 밖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식 없이 누워있는 소영을 바라봤어요. 소영 씨, 제 신장이 꼭 맞길 기도할게요. 제발. 다음 날 새벽 준호는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팔 올려주세요. 간호사가 체열을 했어요.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 혈액형 검사, 교차 반응 검사까지 모든 것이 진행되었어요. 결과가 나오려면 몇 시간 걸립니다. 기다려주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다시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1분이 천년만년같이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드디어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준호 씨? 네. 결과가 어떻습니까?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의사의 얼굴에 놀라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기적입니다. 모든 검사 항목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정말이요? 정말 일치한다고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네. 즉시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각오는 되셨죠? 의사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장 해주세요. 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희 쪽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고 스케줄도 보아야 하니 수술 일정을 잡은 후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최대한 빨리 수술 날짜를 잡아주세요. 저 소영이 살려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계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날 준호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직 소영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소영 씨가 자기 목숨을 걸고 나를 지킨 거야. 소영 씨, 조금만 참아요. 내가 곧 소영 씨를 살려줄게요. 준호는 나지막히 혼자 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에게 의사의 호출이 있었습니다. 수술은 긴급 수술로 내일 오전에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준호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소영을 빨리 살리고 싶었으니까요.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호와 소영은 동시에 함께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환자분, 긴장 푸세요. 잘 될 겁니다. 마취과 의사가 준호를 안심시켰습니다. 제발, 소영 씨를 살려주세요. 준호는 마취되기 직전까지 기도했어요. 수술은 8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집도이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의료진은 한치의 실수도 없이 움직였어요. 신장 적출 완료. 이식 시작합니다. 의사들의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기나긴 수술이 끝났어요.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얼마 후 소영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여기가 어디죠? 소영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옆에서 먼저 의식을 회복한 준호가 소영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소영 씨, 깨어났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 씨, 당신은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왜 환자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소영 씨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준호가 소영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제가 준호 씨를 밀었던 기억이. 소영이 기억을 떠올렸어요.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고마워요, 소영 씨. 준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미소 지었어요. 두 분 다 젊으셔서 그런지 회복이 순조롭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남편분 신장을 아내분에게 이식해서 아내분 몸숨을 살리셨습니다. 소영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신장을 이식해 준 것이었습니다. 우린 부부잖아요, 소영 씨. 당연한 거예요.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생명을 나눈 두 사람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소영이 회복하고 있는 병실에서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비서로부터의 긴급 연락이었어요. 의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최비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최비서? 준호가 침대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냈던 범인을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뭐라고요? 자세히 말해보세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CCTV를 분석하던 경찰이 도주한 트럭을 추적했습니다. 몇 시간 전에 트럭 기사를 검거했다고 합니다. 최 비서가 설명했어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범인이 자백했나요? 네, 이사님. 부사장의 사주를 받았다고 완전히 자백했습니다. 최 비서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어요. 증거는 확보했습니까? 준호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네. 트럭기사 계좌로 5천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장과의 통화 녹음까지 확보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합니까? 준호가 물었어요. 충분합니다. 트럭 기사가 만난 장소에 CCTV 영상도 있고 부사장이 건넨 돈봉투의 지문도 채취했습니다. 최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최 비서 즉시 변호사팀을 소집하세요. 그리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준비를 하세요. 무슨 혐의로 고발하시겠습니까? 최 비서가 물었어요. 횡령, 배임, 살인교사. 증거는 충분하니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최 비서가 힘차게 대답했어요. 소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준호 씨, 무슨 일이에요? 작은아버지가 저를 죽이려고 한 게 확실해졌어요. 이제 끝낼 겁니다. 준호가 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조심하세요, 준호 씨. 그분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소영이 불안해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경찰이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소영 씨는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준호가 소영을 안심시켰어요. 다음 날 검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혀를 찼어요. 이건 명백한 살인교사 사건이군요. 즉시 구속영장 청구하세요. 네, 검사님. 수사관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부사장의 집 앞에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경찰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부사장이 문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요? 우진호 이사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보여줬어요. 뭐라고?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부사장이 발악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저항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입건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어요. 이건 음모야. 준호 그놈이 나를 모함하는 거야. 부사장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변명은 조사실에서 하세요. 경찰이 부사장을 연행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가 터졌습니다. 철강회사 부사장, 조카 살해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전했어요. 부사장은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조카인 우진호 이사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 부사장이 연행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현재 경찰은 횡령과 배임 혐의도 함께 수사 중입니다. 뉴스를 본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무섭다. 조카까지 죽이려고 하다니 우진호 이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이런 인간이 대기업 임원이었다니. 준호가 소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소영이 물었어요. 네. 더 이상 걱정 마요.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조사실에서 부사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다. 트럭 기사가 거짓말하는 거야. 그럼 이 통화 녹음은 뭡니까? 형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준호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제거해. 부사장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부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리고 5천만 원을 송금한 기록도 있습니다. 더 변명하시겠습니까? 형사가 차갑게 물었어요. 부사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어요. 수사에 협조하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형사가 조언했습니다. 결국 부사장은 모든 죄를 자백했어요. 횡령, 배임, 살인교사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며칠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어요. 피의자를 구속합니다.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부사장은 구치소로 향했어요. 한때 대기업 부사장이었던 그는 이제 죄수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병원 창가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들었어요. 의사님, 부사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최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최 비서.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회사도 안정을 찾을 것 같습니다. 최 비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는 잠들어 있는 소영을 바라보았어요. 소영 씨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이제 평생 소영 씨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준호가 소영의 손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정수자와 유미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실에서 유미가 먼저 말했어요. 이 모든 건 정수자가 시킨 일이에요. 뭐라고? 내가 먼저 동의했잖아. 정수자가 소리쳤습니다. 형사가 두 사람을 제지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증거는 다 있습니다. 형사님, 저는 정수자한테 속았어요. 제발. 유미가 애원했습니다. 증거를 보니 두 분 모두 공범이네요. 형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만남의 증거. 다 있습니다. 정수자가 절규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무고죄, 사기죄로 기소하겠습니다. 형사가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구치소로 향했어요. 다 내 때문이야. 내가 나를 꼬드긴 거잖아.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욕심이 부른 비극적인 결말이었어요. 회장님은 병원에서 온라인으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안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화면을 통해 들렸어요. 첫째, 부사장 해임건. 둘째, 신임 대표이사 선임건입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부사장의 비리가 모두 밝혀진 만큼 해임은 당연합니다. 동의합니다. 모든 이사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만장일치로 부사장 해임을 결정합니다. 회장님이 선언했습니다. 이제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저는 우진호를 추천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진호 이사님이 최적임자입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맡기겠네. 회장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준호는 소영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어요. 소영 씨, 저와 정식으로 결혼해 주시겠어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 씨, 우린 이미 결혼했잖아요.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성대한 결혼식으로요.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네. 좋아요. 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날 많은 하객들이 축복을 보냈어요. 신부 입장하십니다. 소영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회장님도 병상에서 일어나 참석했어요. 축하한다, 아들. 고맙습니다, 아버지. 준호와 소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목사가 물었어요. 신랑 우준호,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신부 김소영,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반지하 단칸방에서 만난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소영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준호 씨. 그들의 앞날에는 밝은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호와 소영의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맺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